자, 1교시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 요거를 하나 보긴 볼 건데, 복사하고, 얘는 뭔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이에요, 확인. 복사해주고, 푸티에 와서, 그냥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주면, 일본어가 틀렸습니다. 자, 지금 PHP FPM이라고 하는 애가 돌고 있는 프로세스, 이 포트를 확인시켜주는 곳인데, 자, 이 친구는요, 개수가 좀 많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엔진엑스 같은 거 돌고 있는 거 확인할 때 해보면 하나 나오는데 얘는 좀 많이 나와요, 한 번에.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이에요. 이거는 새로 그림을 하나 그리죠.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비슷합니다. 내용, 그 결은 똑같아요. 자, 우리 엔진엑스, 이 친구한테 멜무드 폴더가 하나 있고 3개가 있지만 하나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걸 잠깐 내려놓고 다시 이걸 볼게요. 엔진엑스로 요청을 보냈을 때 PHP 보여줘 라고 했더니 얘가 뭐 돌려줬어요? 다운로드 돌려줬죠. 그냥 화면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화면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엔진엑스 자체만으로는 이 PHP라고 하는 친구를 알아서 해석하고 화면으로 그려주는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을 이렇게 보내면 얘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거 PHP네? 그러면 나 이 PHP는 이쪽으로 일을 넘기고 있어. 이쪽한테 넘깁니다. 그럼 얘가 오케이, 빠르게 일을 하나 완료를 한 다음에 그 일한 결과를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냥 가드 역할을 앞에 있던 거를 뒤로 좀 옮긴 것 뿐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위치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뭐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개념들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엔진엑스 쪽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언제 보낼지 알아요? 모르죠.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냈으며 언제 요청이 올 거며 이런 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웹서버는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얘가 돌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얘는 대기하고 있다가 나 이쪽으로 일 넘기고 있어 라고 해서 일을 받으면 그때 순간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결과를 돌려야 되죠. 얘는 그래서 그냥 여러 개 돌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P를 설치하고 우리가 이 포트 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얘를 한번 보면 얘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설정하는 문서에서도 적혀 있겠지만 PHP FPM이라고 하는 친구는 애초에 9000 포트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7.0.0.1은 어디예요? 리눅스죠, 리눅스. 리눅스 안에서 9000 포트로 PHP FPM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대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좀 할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얘를 갖고 볼게요.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요청은 누구한테 보내요? 지금 이 그림상? 엔진엑스로 보내죠. 엔진엑스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거 PHP 요청? 내가 직접 못해. 그러니까 난 얘한테 일 넘길 거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 넘기죠. 토스하죠. 그럼 뒤에서 프로세스로 돌고 있던 애가 오케이, 내가 일할게. 그래서 놀고 있는 애가 받아서 일 처리를 하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 우린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요. 엔진엑스가 얘한테 일을 넘길 수 있는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얘가 넘겨서 일 처리하고 얘를 돌려받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설정은
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PHP FPM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얘한테 해야겠죠. 왜? 얘가 받은 요청을 내가 직접 못해 하고 이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 봐도 사실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퓨어 FTPD를 사용하기 위해서 MySQL을 쓸 거였어요. 그죠? 하청을 내린 상황이었죠? 근데 그 하청으로 MySQL을 쓸 거야 라는 설정을 누구한테 했어요? MySQL한테 했나요? 퓨어 FTPD 설정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항상 연동을 하거나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연계를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설정은 항상 아쉬운 놈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해. 내가 직접 안 해. 네가 일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인데 어쨌든 내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이거를 진짜 그냥 간단하게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여러분들이 손님이에요. 내가 손님. 그리고 저는 이제 버거킹 매장에 갑니다. 자, 저는 이 버거킹 매장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고 메뉴를 받는 과정을 하기까지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일단 매장에 어디 있는가 알아야죠. 그래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 골라야 되고요. 주문하고 결제도 하고 기다리면 매장에서 다 됐습니다 하고 주죠. 자, 이 버거킹 매장은 우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이고 나는 어떻게 왔고 이런 거 알 필요 있나요? 없죠. 우리는 버거킹 매장이 어디 있고 몇 시까지 영업을 하며 얘네는 메뉴를 뭐뭐 팔고 이런 거 알아야 되죠. 누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가 손님의 역할이 될 거고 이 매장의 역할을 지금 PHP FPM이라는 이 친구가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린 설정을 얘한테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도 이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 있는 것 중에 자, 이러한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하시면 되고요. 푸티에 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설정 파일의 경로가 엔진엑스죠. 우린 여기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개념을 알고 따라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 nginx conf.d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명 .conf까지 만들면 어딘가에 불러와지지 않았었나요? 그 nginx 웹서버 설정 안에다가 include로 별 asterisk .conf 해가지고 conf로 끝나는 애들은 다 불러왔었죠. 근데 얘는 conf로 끝나요? 아니죠. conf.include가 더 붙어 있어요. 얘는 그쪽으로 불러와지는 설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이 친구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는 이 내용을 넣어서 끼워넣기 모드, 붙여넣기, 저장하고 나가기 할 건데 자, 일단 9000 포트 우리가 확인했었죠? 여기 9000 포트 맞게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고 이 설정 잘 몰라도 됩니다.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장하고 나가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볼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 보시고 지금 보면은 도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친구를 쓰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설정에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름 정도만 기억하세요. 도큐먼트 루트. 자, 그리고 vhost conf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다가 뭐 이름을 바꿔서 설정을 하셨으면 바꾼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virtualhosting.conf라고 했지만 이번엔 vhost로 그냥 했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우리 버추얼 호스팅 하는 그 세팅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기억이 안 나니까 로케이트 한번 하죠. 로케이트 vhost.conf
자, 저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얘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버추얼 호스팅 세팅을 802 포트로 사이트 2 웹루트 지정, 8033 포트로 사이트 3 웹루트 지정,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설정은 뭐냐면 이만큼 밑에 서버가 또 나오는데 일단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근데 이 세트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는 두 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얘를 하고 싶으면 얘를 하셔도 되고 얘를 하고 싶으면 얘를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만 맞게 들어가서 보면 돼요. 원하는 거 저는 위에 걸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띄워넣기 모드 들어가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울 거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복사해주고 붙여넣기. 저는 802였으니까 이것도 맞춰줄게요. 자, 제가 도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친구 이름 정도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지정한 이 사이트 2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도큐먼트 루트라는 변수로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변수고요. 얘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에서도 이런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PHP를 설치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설정한 파일 conf.include 라고 하는 이 파일이 include 시켜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설정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추후에 설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관리한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파일 만들어서 넣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 그냥 붙여넣기를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러와지면 이 안에 쓰이는 거니까. 근데 분리를 시켜놓으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개념.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포트만 잘 신경 써주세요. 포트랑 본인 경로 저장하고 나가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엔진X에 대한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리스타트, 엔진X 설정을 껐다 수정한 거니까 당연히 엔진X를 껐다 켜는 게 맞겠죠? 리스타트 엔진X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되셨나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어요? 없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서 드릴 건데 아예 좀 작성을 해서 드릴게요. 자, 약간 수정을 했고요.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수정을 했고 저도 이 내용을 적용을 좀 시킬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지울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이제 지금 현재 저는 사이트 1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PHP FPM으로 이를 토스하기 위해서 세팅한 건 누구 거였죠? 저 vhost에서 방금 전에 세팅한 거 802 바라보고 있는 얘 거 수정했죠. 그럼 이제 이 PHP 제대로 쓰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2로 갈 겁니다. 사이트 1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고 사이트 2 자, 들어와서 퍼블릭 안쪽에다가 방금 저장했던 이 구구단.php를 옮길 거고 이거 내용 그대로 수업 페이지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파일 전송 오류? 왜? 왜지? 퍼미션 디나이? 그러면 일단은 복사해서 아이고 잘못했네. LS가 아니지.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쟤를 지워놓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오케이, 문제가 없고 자, 다시 웹으로 가겠습니다. 사이트 2로 아예 빔으로 열죠. 아이고 잘못 들어왔죠? 여기 안에서 이름을 구구단.php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해주고 지금 파일질라에서 오류가 뜬다고 하길래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일질라 문제 없으면 여기서 저장한 거 옮기시면 돼요. 이 내용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올라왔을 거예요. 밑에 PHP 코드 부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그대로 복사해서 노트패드로 한 다음에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빔으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네. 어떤 오류일까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에 적용시켜서 내가 설정을 이제 버추얼 호스팅 두 번째 걸로 했다. 그럼 두 번째 거에 구구단.php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걸로 했다. 그럼 세 번째 거에 넣어주시면 돼요. 경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두 번째 거에다가 세팅을 했으니까 사이트 2에 있는 퍼블릭 안에다가 만들어 준 거고요. 완료를 하실 때까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신 상태면 되고요. 그 파일질라를 쓰셨든 빔으로 만들었든 그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이 파일이니까. 자, 이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022 포트에다가 설정을 완료하고 사이트 2 안에 퍼블릭에 구구단.php를 넣어놨어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포트 8022 저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설정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 뒤에다가 오케이 바로 가죠. 구구단.php 할 건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음표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한 8 그리고 리밋 이거는 한 15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걸 입력했어요. 주소에다가 여기 포트까지는 본인들 거 맞춰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거 그 뒤에 구구단.php 하고 나서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물음표 뒤에 단, 그리고 equal. 내가 원하는 숫자 8과 15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 넣어도 돼요. 저랑 달라도 돼요.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요 포트랑 여기 숫자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저랑. 여기 IPv 부분도 저랑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것 빼고는 동일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엔터 한번 쳐보세요. 내가 단이라고 한 거 옆에 입력한 숫자가 그 단수가 될 거고요. 리밋이라고 하는 거 옆에 입력한 숫자가 곱해지는 마지막 수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이 작업 안 되신 분? 제대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여기가? 잠깐만요. 이거 메모장으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쳐서 엔터를 쳤을 때 내가 넣은 숫자, 지금 저는 8이랑 15니까 8단이 15까지 곱해져서 나오는 거고요. 이 숫자가 바뀌면 바뀐 대로 나올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볼게요. 아직 하는 중이신 것 같고. 자, 일단 화면 볼게요. 이렇게 입력했더니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되는 게 지금 제가 브라우저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나중에 진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도메인으로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뭐 물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일은 이렇게 입력할 일은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802 포트 맵루트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있어야 당연히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있는데 사용자가 지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는 내가 숫자를 바꾼 대로 결과가 나오죠. 그 말인즉슨 뭐냐? 사용자가 아까 우리 그림 사용자가 엔진X 쪽으로 요청을 보내요. 이렇게. 근데 얘가 PHP 요청이 들어왔어? 나 직접 못해. 그러니까 얘한테 일 넘겨. 얘가 일을 하죠. 근데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양한 프로세스들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요청이 딱 들어오면 이걸 받으면 그 즉시 얘가 요청해서 써놨던 이 값 8이랑 15라는 이 값을 본인 소스코드에 적용을 시켜요. 얘가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적용된 결과를 화면을 그려냅니다. 그려낸 값을 얘한테 주고 얘가 그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했고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틀과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로 봐도 되겠다. 일단 이걸로 다시 보자면 자, PHP 문법에 관한 얘기인데 뭐 깊게 이해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얘는 변수예요.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사용자가 단이라고 하고 이퀄 마크 찍고 값 넣었죠. 이 단이라는 곳에 8이라는 게 담겨서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이 자리엔 결국 8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8이 결국 이 변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리밋도 마찬가지. 동일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우리 웹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사용자가 요청에다가 인자를 세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됐을 때 이 변수와 이 변수가 값을 받을 거고요. 그 받은 값을 가지고 여기서 변수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해서 이 PHP 문법을 통해 반복문이 돌아 이러한 구구단의 결과를 화면에 찍어낸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막 아무렇게나 바꿔봐도 제가 아까 3400단 예를 들었죠? 3400을 원하는데 곱하기를 막 한 7000까지 원해요. 이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엄청 많죠? 이 연산의 결과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연산 누가 해요? 이거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면 처음에 우리가 정적인 컨텐츠에서 PHP를 사용해 약간 발전된 틀을 사용해서 찍어내는 형태, 거기서 한 발짝 더 와서 지금 얘는 동적인 컨텐츠 아닌가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바꾸면 그 원하는 값에 따라서 화면을 그거에 맞게 그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동적인 컨텐츠의 시작이에요. 출발. 근데 사실 이것도 완벽한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좀 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깊은 개념은 내일 수업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건 엔진X 플러스 PHP 라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누가 있어요? DB. 제가 DB는 있어도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없어도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DB 없이 만든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DB까지 껴서 만들면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 또 추가적인 계정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왜 DB를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내일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내일 수업에서 할 게 많네요. 일단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PHP 적용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화면에 그려보는 직접 여기다가 띄워보는 여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